책을 읽었든 유튜브 영상을 보든 매일 아침 뭐 3프로TV를 보면서 시황 체크를 하든 이걸 못하면은 주식 고수? 아니 고수를 떠나서 초보 탈출도 못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머니보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여러분 손절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시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게 이제 유튜브 로직에 좀 걸려서 새로운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의견들이 달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지옥문의 초입구인데 손절하지 말라고? 너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니 손절 안 하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게 제가 영상에서 무조건 손절하지 말아라, 그냥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손절 안 해? 그럼 네가 진짜 버틸 수 있나 보자, 야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댓글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손절의 반대말이 버틴다라는 게 아니에요. 손절의 반대말은 존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주식을 할 때 손절 아니면 존버, 이 두 가지만 옵션에 있어서 자, 손절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그냥 버텨라, 존버해라, 그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한 발 좀 더 나가면은 존버하면서 물타라는 얘기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손절, 존버, 물타기,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손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진짜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다가 그냥 물렸다는 이유로, 마이너스가 커진다는 이유로, 물타다가 뭔가 안 풀린다는 이유로 무섭거나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서 손절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주식을 갉아먹는 거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게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아라, 지금 물려 있지만은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거기에 이제 댓글로 손절 아니면은 이제 버틴다, 존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은 영상도 제대로 안 봤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손절? 아 그럼 존버하라고?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손절 아니면 존버는 아닙니다. 자, 손절도 잘못됐어요. 감정적 손절도 잘못됐고요. 물려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되게 수동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존버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그냥 존버하는 거 그거 정상 아닙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주식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산 다음에 판다. 왜냐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니까 판 다음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다음에 판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 때도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법 없잖아요. 주식할 때 두 번에 나눠 사고 한 번에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에 나눠 산 다음에 세 번에 나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이 아니라 200번에 나눠 사고 세 번에 나눠 팔 수도 있고, 이 사는 빈도와 파는 빈도는 그냥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사고 10만 원 사고 10만 원 사고 5만 원 팔고 3만 원 팔고 10만 원 사고 100만 원 사고 20만 원 팔고 500만 원 사고 20만 원 팔고,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사고 팔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지 하나 선택하지 못하는 건 그거예요. 맨 처음에 사는 걸로 시작하는 거는 피할 수 없죠. 맨 마지막에 매도 버튼으로 끝나는 거는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은 모든 게 다 그냥 하기 나름이다.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왜 생각을 못할까라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주식 고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주식을 샀든, 내가 트레이더를 뭐 공부를 했든, 책을 읽었든, 유튜브 영상을 보든, 매일 아침 뭐 3프로TV를 보면서 시황 체크를 하든, 이걸 못하면은 주식 고수? 아니 고수를 떠나서 초보 탈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주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매수와 매도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매수할까 매도할까 반드시 두 가지 선택지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흘려보내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액션이 나온다는 거는 매수랑 매도인데 이 매수랑 매도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단순하게 손절, 단순하게 존버, 아니면 그냥 물타기,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물타기는 내가 자금이 무한한 것처럼 계속 사기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정해진 자금을 초과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계속 키워나가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정해진 자금 안에서 하는 물타기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해진 자금 안에서 물타기를 할 때 계속 사란 법은 없는 거예요. 물을 타다가 물을 덜어내기도 하고 물을 다시 타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부 손절한 것처럼 손실을 실현시키기도 하는 거고, 일부 익절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고, 보합권에서 그냥 의미 없게 사고 파는 것처럼 보여서 수수료만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레이스를 끝냈을 때 내가 수익으로 마감을 하거나 수익을 더 많이 마감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장, 지금 뭐 지옥의 초입부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옥의 초입부일지 조정 행보장의 시작일지 저는 그거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맞다 너가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계속 하락장의 시작이든 행보장의 시작이든 반등장의 초입부든 그런 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거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손절이나 존버 같은 그런 극단적 케이스가 아닌 중간에서 주식을 올바로 매수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수익을 낸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야, 손절이 맞는 거야, 존버가 맞는 거야, 얘는 손절하라 그러는데 얘는 존버하라 그러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조금만 책임이 있겠죠. 영상을 안 본 사람은 오해할 수 있겠죠. 손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으니까. 영상에서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 그건 두 가지죠. 영상을 안 봤거나, 아니면 봤어도 본인이 경험한 주식이란 게 손절이냐 존버밖에 없기 때문에, 야, 얘 손절하지 말라네? 그럼 존버하라는 거구만 하고 그냥 본인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 90%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손절이냐 존버냐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락장에서 무조건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하락장에서 무조건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고수라고 해서 하락장에서도 맨날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락장에서 적어도 수익은 못 낼지언정, 고수든 중수든 뭐 초보든 매일매일 수익 내고 싶죠. 큰 수익 내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계좌가 플러스를 향해 달려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락장에서 내가 수익은 못 낼지언정 다음날, 다다음날 시장이 바뀌는, 뭐 사이클이 바뀌는 그 어떤 때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높여나가는 그런 행동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납니다. 자, 지금 2022년 지금 3월인데 1월 달에 하락장 굉장히 거셌던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냥 뉴스 기사를 보니까는 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그 단일 한 달 동안의 하락폭이 가장 컸었다. 가장 낙폭이 컸던 달이었다고 해요, 1월 달에. 그런데 1월 달에 저 수익 났습니다. 2월 달도 수익 뭐 크든 작든 났고요. 3월 달 현재도 수익 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익 나는 그 규모가 시장 빵빵 올라갈 때보다 적을 뿐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중요한 거는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다음 수를 노리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뿐이지 수익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1월 달에 지금 계좌 상황을 보여드리는데 수익이 나요. 이게 한 종목에서 난 건데 작은 수익은 아니죠. 뭐 어떤 분에게는 이게 껌값일 수도 있겠지만 제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한 달 수익 낸 것 치고는 작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좌가 여러 개가 있고요. 이 계좌가 전부가 아니고 이 수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났을까? 그 전에 조정장, 횡보장, 하락장, 뭐 상승장, 그걸 거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해 나가면서 포지션을 만들어 갔기 때문인 거예요. 현재 지금 1월 달에는 이 정도의 수익이지만 그 앞에 것까지 수익 났던 거를 합치고 그 뒤에도 더 수익이 났거든요. 그 뒤에 것까지 합치면 수익 규모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거를 만들어 갈 생각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까지 보면서 만들어 갈 계획인 거예요. 하락장이면 하락장인 거에 맞춰서 내가 포지션을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수익 열매를 거둬들이고, 상승장에는 그에 맞춰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뭔가 좀 다음 포석을 준비하고, 이게 계속 유기적으로 굴러가듯이 멈추지 않는 바퀴처럼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전쟁도 났고, 게다가 뭐 물가 상승이니 금리 인상이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식 박살난 분들 많죠. 그러니까는 다 박살 났겠거니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들어가면은 다 박살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닌 사람이 있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더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좀 잘하다가 삐끗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그런 포석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감정적으로 손절해야 돼, 존버해야 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식하고 짜증내면서 주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이런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 경험에 껴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다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도 매수 매도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또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실전 매매를 한 거고요. 실제 매매를 한 영상이고, 이게 이제 뭐 오랜 기간 매매를 한 건 아니고 단타 영상인데, 제가 지금 보고 계신 머니버디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전 매매 영상들이 몇 개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공유했었던 거 예전 실전 매매 영상 공유해드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사고 사고 팔고 사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매를 컨트롤 해 나간다는 게, 리스크를 컨트롤 해 나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보여드리는 영상이니까 한번 이쪽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도 또 이제 손절이냐 존버냐 물타기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지금 같이 링크 드렸던 그런 실전 매매부터 해서 다른 것들 다 보세요. 그거 야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보든 중수든 고수든 지향점은 리스크 관리예요, 주식에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한 수익 극대화입니다. 뭐 미수신용 몰빵 때려가지고 그냥 도박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본으로 리스크 관리가 깔린 상태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 말한 거가 반드시 꼭 필요하고요. 서툴게라도 하면은 초보 탈출하는 거고, 섬세하게 고수처럼 해나가고 가다듬어 나갈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고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단언컨대 다른 거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게 고수의 영역이 아니라 기본기이면서 고수의 영역이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